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덕방은 어떤 뉴스 읽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중에서도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보유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달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 7대 비정상으로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등과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이렇게 꼽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머니복덕방 뉴스 먼저 들려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조합인데요. 현재 시장은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 다주택자들이 집을 움켜쥐고 있는 매물 잠긴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꽉 막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거래세는 낮추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는 무겁게 매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도쿄 등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정부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초고가 주택 핀셋과세 등 전방위적인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로 담길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촘촘하게 0.1% 물 셀 틈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카드 중 하나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뭘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을 여러 채 쥐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테니 네. 팔 때 세금 좀 깎아줄 때 얼른 팔아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텼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가 너무 무거워서였거든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퇴로를 열어줄 테니 이제는 매물을 좀 내놓으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을 딱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의 보유세 인상도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분들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수십억 원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는 전월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른바 갭 투자 성격이 짙은 고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이번 핀셋과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에서 뉴스 읽어주실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도쿄 등 해외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유세와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거예요? 네, 정부가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보유세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0.9%로 주요 OECD 국가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보유세를 자신의 집값에 비해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 하는 거겠죠. 네네. 이걸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0.15%로 0.3%인 OECD 주요 국가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다른 나라의 보유세를 300만 원 내는 데 비해서 한국은 17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세가 0.8%가 넘는 캐나다, 영국에 비하면 한국은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고 네. 0.5%대인 일본,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뭐 아예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라고 또 지시를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부분도 많이 주요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또 보고하고 결제하는 모든 라인에서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최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이 살지 않던 용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싸게 급매로 처분했다는 어머. 기사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재 다른 비서관급 참모진들도 부랴부랴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정치적 고려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개편 내용 실제 적용은 또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네, 7월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로 담길 예정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핀셋 과세나 뭐 이런 기준이나 최고세율 인상폭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과세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또 보유세 강화 또 거래세 완화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이렇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어떨까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거나 이거에 지금 아직은 이 변화에 대해 그 체감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지 않으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뭐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네, 하니까. 그렇죠.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들 봤을 때 네네. 그분들의 뭐 인터뷰라든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네.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이 취지의 내용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실효성이 거는 있을지 아닐지는 알 좀 수가 물음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거래세 완화를 해주면은 뭐 내가 집을 그동안 팔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이 기회에 또 파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또 그 이유가 가장 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순환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지난주 방송분 그 유튜브 방송 조회수가 꽤 높아서 호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훈의 머니 복덕방이었습니다.